자, 이번에는 정책 얘기인데요. 민지숙 기자. 자, 도마위에 오른 저출산 대책.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저출산 대책이 도마위에 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20대 남성이 아이가 셋이 있으면 군을 면제해주겠다 이런 방안입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평균 6억 원 정도의 돈이 드는데 과연 군 면제라는 당근으로 아이를 셋까지 낳는 사람이 있을까? 온라인에서는 이 비현실적인 정책이다.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이 부잣집 도련님들을 위한 군 면제 프로젝트다. 이렇게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결국 정책이 이번 안에 대해서 전면 철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엔 답변 안 하신 우리 에디터 김준 에디터. 이게 국민의힘이 논란이 되면서 이제 이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철회를 했다고 해요. 20대, 30대 이제 되기 전에 29살 전까지 아이 셋 낳으면 군대를 면제해주겠다. 아마 이거 아이디어 낼 때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정책을 하면 저출산 많이 하지 않을까? 뭐 물론 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겠죠. 어때요? 이런 생각을 하고 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 뭐 국민의힘의 좀 입장을 얘기를 하면은 정책위에서 이제 각종 아이디어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놓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많이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뭐 김기현 의원도 얘기하고 유성범 수석대변인도 얘기했듯이 이거를 당론으로 채택한 적도 없고 추진하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이게 얼마나 지금 현실하고 동떨어지고 현실이 어떤지를 지금 모르는 지금 얘기가 이제 나온 거. 이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현실을 모르는구나. 일단은 우리나라의 남성의 결혼 평균 연령이 만 33.4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나이로 한 35 정도가 이제 결혼이에요. 이게 평균이 그래요. 네. 근데 이게 29살 이전에 애를 3명을 낳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25살에 결혼해서 26, 27, 28에 하나씩 나오면은 연년생으로 계속 낳아야 되고. 예, 연년생으로 그렇게 나오면 이제 군대를 가네 안 가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또 하나 이제 주목했던 게 0세부터 18세까지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합치면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놀라운 게 왜 그러냐면은 전에 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결혼하면은 비탕감해주거나 이자 탕감해주거나 현금 주자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대통령실도 다 소위 말해서 두드려 팼어 이거 이런 게 어딨냐라고. 근데 지금 이거를 다 현금을 주겠다라고 들고 나오는 거면 그때 국민의힘과 지금의 국민의힘은 뭐가 다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민지숙 기자, 우리 병역 문제는 받고 여기 두 번째 외국인 가사 도우미법 이거는 뭐예요? 네, 이번엔 이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입니다. 이 맞벌이하는 부부 등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가사 근로를 대신해줄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하지 말자. 3년에서 5년 정도는 월 1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만 내고 이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기사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이 철회가 됐다가 하루 만에 또 다시 재발의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철회했다가 다시 발의하겠다라고 결정을 번복했는데요. 이 정의당에서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조 의원은 개정안은 이 외국인 가사근로 노동자 착취 법안이다. 노동 착취 법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 진정으로 시대 전환을 바란다면 현실 직시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 노총도 거들고 나섰는데요. 이 가사 노동의 가치를 극도로 평가절하해서 월 100만 원이면 된다라는 이 발상에 분노한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 양지민 변호사가 워킹맘이시죠? 네, 그렇죠. 워킹맘 입장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법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사실 물론 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누군가에게는 작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큰 금액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을 본인이 해야 되고 어쨌든 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누가 맘 놓고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사실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렇게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편하게 이렇게 고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사실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을 조금 더 많이 늘리고 확충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워킹맘들은 본인이 일을 하는 시간에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가장 크고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혹시나 일을 조금 떠나 있어야 하는 그 휴직의 상황에서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두 가지가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굉장히 뭐 저임금으로 고용을 할 수 있어서 나는 너무 좋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일부라고 보이고요. 많은 분들은 차라리 어린이집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워킹맘으로 일하고 계시는 양지민 변호사의 현실적인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미지수 기자, 마지막 하나 볼게요. 김영란법. 김영란법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왜 여기가 떠 있을까요? 네, 외식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이 3만 원 제한을 5만 원으로 올리자 이런 상한한 개정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 3만 원 이상 밥 못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최근 좀 상향을 해야 된다,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정부가 최근에 해당 조항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최근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액수를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정책 만들 때요. 물론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고 만들겠다라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따져보고 재보고 해서 좀 더 완벽한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